응애마을 심리인사이드 응심사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응애 여러분의 고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쁜 일도 물론이고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3명의 응원단 댕강, 댕실, 댕근 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마음가짐은 무엇일지 심리학을 토대로 함께 고민해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제 삶은 꽤 다사다난했어요.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어린 엄마 역할, 그리고 늘 저에게만 쏟아진 분노.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아버지는 물받은 욕조에 머리를 박게 한다든지, 외할머니 집으로 정말 피신 오듯 온 저희 가족을 해코지하러 온다든지, 그럴 때마다 표적은 항상 저였습니다. 이 와중에 어머니는 왜 자기를 돕지 않느냐고 저에게 다그쳤죠. 이해는 합니다. 어머니도 그때는 많이 어리셨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걷기도 불편할 정도로 훈육이란 이름으로 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널 사랑해서 그래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 모든 폭력의 문제의 원인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그냥 저의 탓으로 하면 편했거든요. 그냥 내가 문제지, 이런 말을 믿으며 자라다 보니 학교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했고 괴롭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렇게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중학교 때 처음으로 나도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작은 희망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공부였죠. 공부에 갑자기 흥미가 생기니 재미가 붙기 시작했고, 교과서 하나하나 빠진 부분 없이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 전에는 수업 내용을 꼭 복기하고 아침에는 교과서를 항상 읽었죠.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처럼 설명을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선생님이라는 꿈도 생겼습니다. 아, 나 따위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효능감도 생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면서 갑자기 모든 에너지가 꺼져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도피하듯이 원사를 한 과에 몰빵하고 모든 학교에서 떨어진 다음 전문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의 불안이 다시금 올라오게 되었고요. 군대를 전역하고는 우울증이 엄청 심해져서 휴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사실 최근에 연을 끊고 산 아버지에게 욕설이 가득 담긴 연락이 오면서 다시금 머리가 아프네요. 친가 친척분 중 한 분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신데 제게 후원을 하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반강제적으로 만나보라고 하셔서 친가 쪽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친가 쪽을 만나고 나니 아버지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온갖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 돈을 왜 받았냐부터 시작해서요. 이 우울감을 극복해보겠다고 나름대로 러닝도 10km씩 뛰어보고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켜보고, 그래서 많이 감정이 잡힌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너무 두서없이 사연을 보낸 것 같긴 한데, 제 고민은요, 제 배경인 이 과거로부터 쉽게 무너지고 방향성을 상실해가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쓸모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사연이다. 그니까 전 진짜 어린 응애님을 만날 수 있다면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얼마나 놀라고 정말 얼마나 어린 응애님이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또 또박또박 걸어오신 응애님의 세월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신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이 우울과 불안과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막 러닝도 10km씩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중학교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과거 혹은 아버지로부터 발목 잡힌 이 상황이 내가야 진짜 응애였어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아버지께서 때리시고 나서 아빠가 널 사랑해서 그래? 너무 화도 나고 또 응애님을 생각해보면
아,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고. 음. 응애님이 듣고 계신다면 절대 응애님 탓이 아닌 거. 맞아. 맞아. 나도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모든 걸 내 탓으로 하면 쉽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 응애님.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어린 응애님 그리고 지금의 응애님에게 위로해주고 싶어. 근데 진짜 자기 탓하면 쉬울 때가 있거든. 음. 근데 그것만큼 자기 파괴적인 게 없는데 이렇게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응애님한테 선택지가 너무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뭔가 난 응애님이 부모님을 되게 아끼고 있고 뭔가 그러니까.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엄청 보이거든. 예를 들면 맞아. 어머니도 그때 어렸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뭔가 이해하려는 노력이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 아, 우리 응애는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거 계속 보면서 응애님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저희가 알아드릴게요. 진짜로. 너무 사연 잘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을 쓰시면서도 얼마나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로 댕실의 말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응애님의 그 고민을 좀 들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응애님 듣고 계신다면 응애님 엄마 아빠한테도 좀 화를 내고 싶네요. 화는 이미 너무 내고 그치. 싶지. 정말로 이런 때리면서 널 사랑해서 그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왜 하냐고. 진짜로 근데 응애님이 이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거 너무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거는. 사랑은 아니야 나는 이건. 사실 응애님 부모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를 결코 말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응애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다는 거는 응원단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응애님이 정말 착하다는 생각도 계속 드는 게 최근에도 그 친척 사실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만나보라 해서 겨우겨우 이제 몸을 끌고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욕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나 같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은데 또 그 무너짐 속에서도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 사실 응애님이 선택하신 건 별로 없는데 그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응애님이 다 받아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응애님은 두 사람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한 어떤 정말 착한 마음으로서 그냥 따라가 준 것 같은데 맞아. 그 결과들의 부정적인 부분은 응애님으로 다 받아내고 있으니까 응애님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힘을 내려고 해도 계속 환경과 주변인이 끌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끌고 나면 사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나아가기 힘든데 그래도 응애님은 내면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 같고 잘 버텨줬다는 말을 진짜 해주고 싶네. 근데 정말 응애님이 아니라 여기 그 누구라도 사실 이런 경험들을 어린 시절부터 하면은 그 누구라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응애님이 자꾸 뭔가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나는 너무 애틋하게 느껴지고 막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충분히 힘들어 하셔도 되는데 힘들어 하셨던 경험이 많이 없을 것 같아.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것도 좀 빠른 그냥 빠르게 이 문제를 확 그냥 내 탓이지 뭐. 나 자괴감 딱 느끼고 그게 오히려 조금 쉬운 방법일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걸 탓하는 건 전혀 아닌데 근데 정말로 댕강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이 문제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긴 하겠다. 그러게 응애님이 어떻게 보면 응석불이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네. 그러니까 맞아. 솔직히 뭐 여기 고등학교 때도 에너지가 꺼져버렸어요 라고 했는데 고등학생도 미성년이고 얼마든지 어리고 응석 부릴 만한 나이인데 이때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딛고 일어서서 뭔가 낑 하려고 했던 또 중학교 때도 그 나름대로 또 그 시대에 맞게 하려고 했던 게 느껴서 응석은 언제 부려보셨을까 언제 힘들다고 이렇게 나 힘들어! 이렇게 해보셨을까 사실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상황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도 고등학교가 되면 힘이 빠지는 건 맞거든. 나도 그랬어. 다 아마 비슷한 경험 했을 수도 있는데. 당연하지. 근데 응애님은 상황도 사실 우리가 다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일부겠지만 우리가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시면서 또 얼마나 힘든 일을 겪으셨을까. 근데 또 뭔가 그 고등학교 때 힘이 빠진 거를 자기만의 뭔가 문제 아우 내가 의지력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그게 난 진짜 마음이 아파. 이때 에너지가 꺼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때 해서 대학을 뭔가 잘 갔었어야 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이미 대단하세요.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 받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그냥 입시 압박감과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내 인생이 결정날 것 같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또 되게 있잖아, 우리나라는. 정말 그럼에도 우리가 응애님의 보이는 그 보석이 약간 보이잖아. 그러니까 응애님이 갖고 있는 보석이 너무 보이는 게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보석을. 중학교 때 그런 뭐랄까 혼자 이렇게 열정을 막 애정을 가지고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마음이 뛰는 게 있다라는 게 난 너무 좋게 보이고 뭔가 희망이 약간 시작점으로 보이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러닝을 10km씩 뛰거나 수면 시간 하여튼 자기를 더 낫게 하기 위한 습관을 가지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난 너무 좋은 시작점과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아. 너무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러닝 뛰는 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맨몸으로 10km를 뛰는 것도 누구나에게 힘든 일인데 예를 들면 여기 허리에 타이어 하나 차고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상황적으로는 남들이랑 똑같이 10km 혹은 그거보다 더 못 나간 것처럼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뛰어나갈 힘이 너무나 충분하고 그걸 이미 경험하셨고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너무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에너지 꺼진 것도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에너지가 지금 댕실이가 비유해준 것처럼 타이어를 끌고 가고 계신데 그 에너지가 지속되기는 어렵잖아, 사실은. 맞아. 그래서 너무 팍 갑자기 지친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유를 좀 받아들여서 자기를 계속 뒤로 끄는 타이어, 뭐 정말 집체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게 무엇일지를 조금 우리가 한번 같이 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뭐 그 지금 당장 할지는 모르겠지만 응애님이 꼭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하나씩 뭔가 자기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짐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없애버릴 때 스포트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네. 사실 응애님이 마지막 해준 말이 나는 되게 와닿았는데 배경, 과거로 쉽게 무너지고 방향성을 상실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쓸모없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의 핵심은 정말 응애님이 초라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 거. 맞아. 그거는 팩트적으로 아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땅땅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 힘든 타이어를 끌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힘이 되게 대단하시다. 맞아. 근데 응애님이 오늘을 계기로 좀 더 산뜻하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타이어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실 가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응애님이 사실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팟캐스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이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상담을 금전적으로 좀 지원해준 제도가 있는데 응애님이 충분히 쉽게 받으실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어느 정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응애님은 실질적으로 더 갓생을 살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 더 수면생활 잘 지키고 할 일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안전한 환경에서 본인이 힘들었던 그 감정을 좀 마주하셨으면 좋겠다. 맞아.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하고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물꼬가 트이면 응애님 주변에 응애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그런 힘든 감정을 또 공유하실 수 있는 힘이 붙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나는 사실 가장 직관적으로는 상담을 꼭 권해드리고 싶다. 맞아. 너무 공감하고 사실 우리 각자 그리고 응애님도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방향성 있는 곳에 써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라면 과거로부터 독립하고 단절함으로써 방향성이 되게 명쾌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하면 지금은 에너지가 사실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에너지를 쓰고 싶은 열정도 좀 솔직히 사연에서 느껴지는데 에너지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잘 씀을 상담을 통해서 어디에 쓸지 어떤 방향으로 쓸지 그걸 확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 그리고 뭔가 더불어서 그 상담을 통해서 좀 에너지도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어. 그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를 할 수 있는 에너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있잖아.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전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정말 내면적인 힘 같은 것들 있잖아. 이미 나아가실 힘이 너무 충분하시지만 그런 따뜻한 격려와 안전한 환경에서의 그런 힘들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되게 흔히 알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부모가 뭐 엄해도 되거든? 근데 엄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관돼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듣잖아. 근데 그 이유가
어릴 때 아이들이 겪는 불안이나 힘듦, 뭐 우울함 이런 거를 이제 부모한테 갖고 갔을 때 부모가 그 감정에 따라 같이 막 요동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같이 받아내고 일관되게 피드백을 주다 보면 아이들도 혼자 처리할 힘이 생기거든. 이 응애님은 그 감정이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전이가 오히려 되고 되게 요동치게 지내셨을 거 아니야. 근데 이 표현이 그럼 내가 부모한테 그런 안정감을 못 받으면 평생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안전하게 상담해서 감정을 풀어내고 앞으로 내가 감정을 조금씩 마주할 방법을 알아가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충분히 안정으로 다시 찾아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꼭 의혜님이 그런 감정을 편하게 소통하고 편하게 털어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사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 예를 들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이게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 나도 그렇고 아마 응애님도 있을 거고 누군가에겐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렇게 매여 있으면 너무 안타깝잖아.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깰 수 있다라고 댕강이가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위로가 되고 응애님도 거기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 뭐 미해결적인 과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면아이가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면아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마음이 크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마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내면아이를 또 갖고 있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그거를 마주할 때는 안전하게 하시라라고 권해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직면하다 보면 정말 더 단단해진 나를 느낄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응애님도 바라건대 꼭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고민보다도 이런 거를 좀 풀어내고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방향성을 좀 더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내면아이라는 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내면아이가 뭐 긍정적인 내면아이도 분명 있는 건가? 아니면 꼭 부정적인 게 내면아이인 건가? 긍정적인 맥락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것 같기는 해. 근데 긍정적인 부분을 말해보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면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만 이런 힘듦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힘듦과 아픔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 근데 그 착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자꾸 행동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내면아이라는 개념을 난 내가 처음 배웠을 때는 되게 안심이 되기도 했어. 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 뭔가 왜 위로가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응애님이 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꼭 이 부분은 또 공유를 좀 드리고 싶네. 근데 사실 응애님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속성이 크신 것 같아서 그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또 동시에 이 내면아이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들어간다면 이게 정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럼 좀 이어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내면아이를 처음 마주하는 거는 상담을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우리 셋도 아마 서로의 힘들었던 순간이나 어려웠던 순간에 나름대로 극복하고 좀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면아이 마주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불안이 많이 내려가고 갑작스럽게 발작 버튼 같이 눌리던 감정들이 좀 사라졌다는 건데 좀 혹시 두 사람은 그런 걸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뭐 나의 내면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내면아이가 겪은 가장 큰 부정적 감정은 죄책감이었어. 그러니까 죄책감에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 나에게 있어 죄책감은 이 잘못된 나의 뭐 행동 혹은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결과를 냈는데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됐구나. 망했다. 이런 게 나한테 좀 죄책감? 죄책감을 이제 완전 덮어쓴 내면아이였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미 내가 잘못 저질렀고 뭐 말도 잘못했고 이미 결과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약간 될 대로 되라지? 이 마음을 그냥 얘한테 심겨주려고 했었어. 좀 웃길 수가 있는데 너무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뭐 어쩌겠는데 이미 생겼는데 될 대로 되라지 그냥 놔두자. 아직 안 죽었잖아. 아직 살아 숨쉬고 있잖아. 이렇게 난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니까 괜찮더라고. 일단 나에게는 조금 효과가 있었던 죄책감의 내면아이를 다루는 사고방식이었고 뭐 실질적으로는 나도 운동이나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정말 도움이 되긴 했었어.
근데 댕근이를 이제 옆에서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고방식이 되게 누군가는 뭐 당연한 얘기를 이럴 수도 있지만 진짜 댕근이는 그거를 의식화로 많이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 많이 생각하려 하고 이게 정말 나라고 뭔가 셀프톡을 많이 했던 느낌이거든. 근데 셀프톡이 되게 중요하게 내면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너무 웃길 수 있지만 난 정말 샤워하면서도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소리 내서 한 적 있어. 근데 그게 정말로 도움이 돼. 나한텐 도움이 됐어, 적어도. 근데 이게 정말 웃길 수 있지만 소리 내는 거 그리고 글로 쓰는 거 어쩌겠습니까? 난 그냥 실제로 난 죄책감이 너무 느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살아있네요. 아직 살아있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일기장의 형태로 노트를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됐고 운동이 왜 도움이 됐냐고 하면 운동은 나의 어떤 최소한의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잡아준 거. 왜냐하면 이런 내면화가 되게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다 포기하고 싶을 하루가 생기고 그런 하루하루가 누적되면서 더 뭔가 자기 혐오에 빠질 때가 많은데 운동을 하면 그 하루가 아무것도 다 못하더라도 운동을 하나 했다. 이런 마음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응애님도 뭐 러닝 10km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은 사실 각자만의 종교가 다를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내가 도움을 얻었던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계획이 있다는 점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에겐 이제 그게 주님인 건데 또 누군가에겐 다른 형태일 수 있겠지.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 되게 도움이 됐어. 어떻게 보면 응애님도 때때로 부모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너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이 생각이 정말로 이 내면 아이를 좀 올바르게 키워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나에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다른 분은 어때? 그렇게 나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런데 뭐 이야기를 다 풀기엔 사실 막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좀 더 요점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돌아보면 가장 좀 힘든 순간들은 이런 생각들에 빠질 때인 것 같아. 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지. 약간 피해자처럼 내가 왜 뭔가 이런 일에 맞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과로가 붙는 거야. 뭐 나는 예를 들면 뭐 저주받았나 봐. 인생이 사랑받지 못하나 봐. 약간 이런 맞아. 식으로 그 뒤에 뭔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든가 이런 믿음이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거나 이렇게 돼서 뭔가 스스로가 좀 불쌍한 사람의 역할에 가게 될 때 힘든 것 같아. 왜냐면 되게 삶이 누군가는 안 그래 보이는데 되게 뭔가 나만 불공평해 보이잖아, 삶이. 근데 뭐 나 같은 경우도 나도 이제 종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되게 공감이 안 가는 걸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약간 풀어졌냐라고 하면은 또 이제 댕강이가 안전한 공간에서 뭐 자기 그런 마음들을 풀어놓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나한테 또 안전한 공간 중에 하나가 그런 어쨌든 나의 그런 기도이든 뭔가 이런 것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그런 안전한 공간에서 나의 진짜 거기 숨겨져 있던 이면에 있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좀 마주하게 된 거지. 그런 종교 생활 안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회피하고 있고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인생의 어떤 시나리오,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서 마주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뭔가 하나씩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는 이런 개념도 되게 좋았어. 야, 뭐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이런 개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나의 어떤 상처 뭐 재수없는 일, 트라우마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쩌면 나중에 어떤 좋은 재료가 돼서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거든 나를 더 성숙되게 하는 거든 혹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주는 거든 도움이 되는 거든 어쨌든 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좀 더 공감하고 깊게 말할 수 있는 거든 요런 오히려 재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좀 더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아. 좋다. 나도 댕씨 경험과 너무 비슷해서 나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나는 사실 원래는 이 팟캐스트 사연 준비하면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받았던 거 요가도 있고 상담도 있고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왔는데 사실 나는 내가 가졌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걸 다 좀 내려놓을 수 있던 가장 큰 계기는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아. 나는 이제 대학교 학부 때 봉사활동을 진짜 계속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조금 진짜 감사가 뭔지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표현하기가 복잡하기는 한데 뭔가 나보다 정말 상황이 더 안 좋음에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혹은
이제 아까 댕씨 말했던 것처럼 나도 상처가 있는 내가 왜 상처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상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깨달았거든. 그래서 갑자기 내 존재 자체에 훈훈감이 올라가는 거야. 원래 보통 우리가 겪는 상처나 아픔은 결함 같고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소스가 되고 원천이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내 존재 자체를 긍정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맞아. 좀 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뭐 응애님한테 꼭 봉사활동을 하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이겨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 것 같아. 상처가 정말로 상처로 계속 남으면서 트라우마가 되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공감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 갈 수 있냐 이건 선택인 건데 난 응애님이 그런 정말 공감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 가면서 엄청나게 과거에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을 잘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말도 해주고 싶어. 뭐 다시 회개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이 과정이 힘들고 아파요. 그럼. 맞아,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지나서 이게 우리가 말로 한마디로 뭐 1분 내로 이렇게 뭐 이렇게 됐어요. 되게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해결이 아니지. 사실 아픔은 끊이질 않고 또 올라오고 또 좌절되는 순간이 있고 근데 또 극복해보는 거고 맞아. 또 그냥 참 이게 인생이 참 쳇바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돌아보면 예전 20대 때보단 낫네. 그때보단 좀 낫네. 옛날엔 감정에 막 푹 젖어서 매몰돼서 인생 망했어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 정도는 아니네 싶기도 하고 참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난 느낀 게 우리가 맨날 이제 팟캐스트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잖아. 우린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난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각자 우리 3명도 또 응애님도 들으신 다른 응애님도 존재만으로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고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러면 사실 상처를 받든 성취를 하든 뭐 언제든지 이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중요한 거니까. 맞아. 그리고 드는 생각이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의 그 근거가 응애님의 어떤 과거나 겪었던 상황이나 혹은 퍼포먼스에서 절대 기인하지를 않는다는 말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뭔가 끝으로 나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또 극복한 얘기도 하고 했지만 아까 우리 계속 또 반복적으로 같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 힘드실 거란 말이지. 맞지. 근데 내가 하나 꼭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그 텀이 점점 길어질 거고 무너지는 텀이 점점 길어질 거고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히 무뎌지는 부분도 생길 거고. 맞아. 그리고 그 고군분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자기를 위해서 시간과 돈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도 20대 되게 고군분투하면서도 나한테 좀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고 좀 좋은 데 가서 여행도 해보려고 하고 이런 투자는 해야지 살겠더라고. 숨 쉴 틈 있어야지. 응애님도 힘드시겠지만 고군분투하면 지내다가도 1년에 한 번쯤은 나를 위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게 뭐 꼭 사치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뭐 아니면 산책을 하러 좀 좋은 곳에 가본다든지 그런 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 난 요즘에 약간 무뎌진다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상처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상처의 크기는 정말 점점 커질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새로운 상처의 형태일 수가 있는데 무뎌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런 상처를 별것 아니네라고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난 무뎌진다고 표현하거든. 그 무뎌짐의 힘을 여러 가지 뭐 상담이든 좀 좋아하는 것을 해보면서 좀 에너지를 더 넓히든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내공이 쌓이는 거지. 맞아. 나를 다룰 수 있는 노하우랑. 맞아. 그 과정에서 과거의 일들이 또 자양분처럼 꼭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진짜. 응애님은 이미 그런 힘이 너무너무 충분하세요. 너무 충분하다. 네. 그래서 혹시 오늘 저희 얘기 들으시고 또 좀 전달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기다릴게요.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응애마을의 구호를 힘있게 외치면서 응애님을 응원하며 마무리해볼까요? 좋습니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화이팅! 화이팅!